자, 중국과 러시아가요, 과일로 외교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반간계, 이간책에 해당하는 걸까요? 즉, 고유형 삼국지인가요? 옛날 만화 같은데요. 윤경민 부장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속여야 결국 적의 친구를 또 떼어낼 수 있는 거겠죠. 자, 지금부터 하나씩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터키와 러시아. 원래 터키는 미국의 나토를 통해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데 네. 최근에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네, 러시아와 터키의 관계가 밀월 관계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그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천연 가스를 유럽에 팔아서 좀 이익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어려웠거든요. 네. 터키와 이 사이에 두고 있는 흑해,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러시아에서 저 흑해를 거쳐서 터키를 네. 거쳐서 그리스 국경까지 이어지는 네. 천연 가스관을 설치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네. 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이거 천연가스 팔아야 돈이 생기니까 그렇죠. 어려워지는 경제를 이제 살리는 것인데요. 네. 결국 그동안 잘 안 되다가 그러니까 터키가 받아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그 러시아기를 네. 터키가 격추시킨 사건 이후에 굉장히 양국 관계의 긴장이 높아졌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터키 총리가 지난 6월에 사과를 표명을 했고 네. 따라서 관계 복원이 되면서 양국의 국익이 맞아떨어지는 석유관, 네. 천연 가스관이죠. 그걸 건립하기로 오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로 러시아 전투기 수 24기가 터키 공군에 의해서 지금 격추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정훈 위원, 저 어떻습니까? 이제 러시아 공군이 이제 좀 힘이 좀 빠진 겁니까? 물론 이제 국경을 좀 영공을 침범했겠습니다만 러시아 전투기가 저렇게 격추당했는데 별로 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정치 게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리는 터키가 러시아에 매우 작은 나라라서 상대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아주 영국 이상으로 열심히 했던 나라죠. 네. 그래서 저렇게 격추를 했는데도 서로 합의를 보는 거는 국익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지도에 보게 되면 아까 나온 흑해 지도에서 네. 크림반도에서도 그 항구에서 배를 실어 갈 수 있는데 석유를 뺄 수 있는데 왜 터키까지 와서 파이프라인을 깔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그 러시아가 의도가 있어서 즉 아까 그 죽은 조종사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고 러시아 역시 파이프라인이 오게 되면 손해는 아니니까 받는 건데 이거는 나토의 회원국인 터키하고 또 반나토인 러시아가 가까이 국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전투기를 떨어뜨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별로 한 게 없다. 자, 길증규 기자. 별로 한 게 없다는 얘기는 조그만 게 있긴 있다는 뜻이잖아요. 과일 외교 이름에 붙을 만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동안 그 관계가 아주 냉랭해져 있다가 최근에 이제 과일 금수 조치를 해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냐면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북쪽에 있는 나라라서 과일을 그동안 터키나 필리핀이나 아니면 나는 유럽의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전투기 격추 사건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금수 조치가 돼서 러시아 안에서 과일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터키 관계가 좀 좋아지면서 11일 날 이 금수 조치를 해제해서 터키에서 주로 수출하는 살구, 복숭아, 감귤 같은 것들의 수입을 허용을 하기로 했던 거죠. 자, 또 하나 과일 외교를 보자면 중국하고 필리핀 사이도 있습니다. 바나나, 필리핀에서 이제 맛있는 바나나가 많이 나는데 그 수출을 못하겠다. 중국이 시장을 닫았잖아요. 그렇죠. 워낙 이제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해가지고 이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필리핀의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수입을 금지하는 그런 금수 조치를 내렸는데 그것을 이제 해제하겠다는 것이죠. 뭐 잘 아시다시피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보다는 지금 중국 쪽에 가까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 중국에서 그 필리핀산 바나나와 파인애플의 금수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근데 필리핀하고 중국이라는 게 사실 여기 바다에 있는 작은 섬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는데 그새 이렇게 친해지는 겁니까? 이정훈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실수했다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터키에서 쿠데타가 한번 났었죠. 그렇죠. 이제 어설픈 쿠데타가 나갔고 에르도안이 다시 복귀를 했는데 네. 그때 쿠데타가 났을 때 미국이 제일 먼저 쿠데타를 반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지나놓고 나서는 그때 쿠데타가 성공시켰어야 되는데 하는 얘기를 합니다. 네. 필리핀도 지금 필리핀이 이제 다시 친미로 가면서 할 때 미국이 많이 지원하고 이름이 뭐죠? 이름이 상당히 두테르테. 이 양반을 할 때 이제 뭐 약간 방임하듯이 했는데 지금 저쪽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마약 사범 3,000명을 재판도 없이 직결 처분했어요. 네. 일종의 대학살인데 그걸 보다가
일단 사회를 치안을 잡는 거니까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가버렸거든요. 네.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런 에르도안 총리나 또는 두테르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기를 경계할 것 같은데 경계하니까 오히려 이익을 줄 수도 있죠. 네. 확 잡아당기는 아주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윤경기 부장님.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잘 됐네요. 우리가 그동안 필리핀이랑 불편했는데 미국하고 친하게 지낼 뻔했던 필리핀이 싹 자기 쪽으로 오네요. 그렇죠. 필리핀은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과 동맹 관계였는데 미국과의 사이가 두테르테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멀어지면서 남중국해에 있어서의 중국이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 있게 된 거죠. 미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국가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 있게 됐으니까 당연히 지금 금수 조치도 해제하고 필리핀과의 밀월 관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